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빅 리셋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HR 전문가인데 HR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주제 하에서 몇 가지 사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응 역량에 따른 기업의 희비,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그에 따라서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해서 유통업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유통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 무려 50%가 네이버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25%가 쿠팡과 마켓컬리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온라인으로 시작한 곳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곳이 있죠.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곳 대표적인 곳들이 롯데라든가 신세계 이런 곳들을 들 수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시작한 곳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나 신세계가 자본이 부족하다거나 인지도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없죠. 얼마든지 오프라인 기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시작한 곳들은 그에 따른 그 조직 문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자체로 이제 시작을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반으로 시작한 곳들은 조직 문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취약하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빠른 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세계나 롯데에서 온라인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부분들이 약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많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디지털 대응을 위해서는 그 조직 내에 젊은 층으로 독자적인 팀을 꾸리고 권한을 아예 위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 우리 기존에 많은 책에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은 온라인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유통업계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이런 유통회사들, 이런 현상들을 아마존라이즈드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에 적용을 하면 네이버라이즈드 또는 카카오라이즈드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유통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진출을 해서 석권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입장에서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제는 그런 기술과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 협업을 한다거나 뜻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코딩이라든가 데이터 기술 또는 SNS 마케팅 기술 또는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편집이라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계속 배우면서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인데 드디어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폐지하고 2020년도에 LG그룹이 공채를 폐지했죠.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삼성만이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공채가 폐지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실력자가 살아남는다, 그런 현상이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죠. 공채가 폐지된 자리에 4주 채용, 연계형 인턴십, 그러니까 4주 정도 함께 근무해보고 채용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기존의 공채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이미지, 아무래도 학벌이 좋으면 좋은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외모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암기한 직무 또는 언변 능력, 취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또는 요행수, 그날 면접관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우연히 채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채용 연계형 인턴십은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한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부서보다도 이 현역부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직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해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덕업일치 잡 크래프팅. 덕업일치라는 거는 덕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일본의 오타쿠, 그걸 우리말로 오덕후라고 이제 재미있게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서 집중하는 것을 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덕업일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덕질하는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갖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잘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뷰카라는 개념 많이 쓰고 있는데,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어떤 것이 유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겸업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본캐, 부캐 다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본업이 있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또 부캐릭터로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SNS, 유튜브를 한다거나 또는 책을 낸다거나, 또 이런 부캐가 오히려 수입을 많이 내게 되면 또 본캐가 되는, 또 일종의 거꾸로 덕업일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 성취, 이런 보람,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이 누구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덕업일치를 이룬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고, 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애자일 조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트렌드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애자일 조직이죠.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애자일 조직은 일부 IT 기업만의 그런 문화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가만히 둘러보면 이제는 IT 아닌 분야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기업인 아까 언급했던 신세계라든가 롯데, 요즘 어떻습니까? 쓱이라든가 롯데온이라든가 일종의 IT 쪽에서 성공하려고, 온라인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IT는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 아니라 IT 자체가 이제 본류인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애자일이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왜냐? 너무 빠르게 변화가니까. 그리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일단 소규모로 팀이 꾸려지니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거나 어떤 셀 형태로, 그러면서 자신의 업무를 오픈을 하죠. 포스트잇으로 보통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탠드업 미팅도 하게 되고, 특히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잖아요. 그런 것에 또 딱 맞는 형태가 애자일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IT가 본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내에서 MZ세대로 팀을 꾸려서 스스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조직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조직생활, 직장생활의 몇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